요즘 월가에서 사모대출, 영어로는 private credit이라는 단어를 두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제2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자들을 아주 바짝 긴장하게 만든 최근의 사건들부터 한번 보시죠. 월가의 한 거물이 던진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얘기한 그 유명한 바퀴벌레 이론입니다.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봤다? 그럼 그 뒤에는 수백 마리가 숨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이 지금 월스트리트가 느끼는 불안감,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대체 뭐가 더 숨어 있는 거냐 하는 그 공포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갑자기 투자자들 돈 못 빼가게 막는 게이팅에 들어갔고요. 특히 블루아울이라는 곳은 펀드 자산의 40%가 넘는 돈을 빼달라는 요청에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여기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사모대출의 핵심인 BDC,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들 전체에 대해서 전망을 부정적으로 확 낮춰버렸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혹시 2008년 그때처럼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에 휩싸인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면 먼저 이 사모대출 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모대출은 은행이 아닌 곳에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사모펀드 같은 기관들이 투자자들한테서 사적으로 돈을 모아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거죠. 말하자면 은행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은행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직접 대출 분야만 따져도 무려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거대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사모대출이 현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빵 터지고 나서 바젤3 같은 아주 강력한 규제들이 생겼잖아요.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엄청 깐깐하게 하면서 돈줄을 꽉 잠가버렸죠. 바로 그 텅 빈 공간을 사모대출이 파고들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기업들에게 필요한 피 같은 돈이 은행에서 사모시장으로 그 흐름을 옮겨간 거죠. 자, 그럼 전문가들이 왜 자꾸 이 시장을 보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길래 그러는 걸까요? 핵심적인 약점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투명성. 이 자산들의 가치가 얼마인지 공개된 시장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내부 모델로 계산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는, 말 그대로 블랙박스라는 겁니다. 둘째는 유동성 불일치인데요. 이게 좀 심각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언제든 돈 빼실 수 있어요 하고 돈을 모았는데 실제로는 몇 년씩 돈이 묶이는 기업 대출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매일 돈 뽑는 현금 인출기 안에다가 3년 만기 정기예금을 넣어둔 꼴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셋째, 대출이 특정 산업, 특히 요즘 어려운 소프트웨어 기업에 너무 몰려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 시장 자체가 돈이 넘쳐나던 저금리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처럼 살벌한 고금리 시기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걱정들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2008년 금융위기에 바로 대입하기는 좀 힘듭니다. 시장의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 다른 점들이 꽤 많거든요. 바로 이 표가 핵심입니다. 2008년과 지금이 뭐가 다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선 시장 규모부터가 13조 달러 대 1.7조 달러로 비교가 안 되고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도 지금은 규제 때문에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투자자 보호 장치예요. 지금은 돈을 함부로 못 빼게 막는 환매 제한 장치가 있고요. 대부분의 대출이 혹시 기업이 망하더라도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순위 채권 형태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2008년처럼 은행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그런 위기가 올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는 거죠. 투자자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2008년과는 다르게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의 80%는 연기금처럼 길게 보고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바로 돈을 빼가는 개인 투자자 비중은 20%가 채 안 돼요. 이게 시장의 충격을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은행 위기는 아니라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우리가 왜 이걸 신경 써야 하냐면요. 진짜 위험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실물 경제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사모대출 시장에 쪼그라들면 당장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가는 돈줄이 꽉 막힙니다. 이 기업들이 바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들이잖아요. 이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줄이고 사람을 안 뽑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게 진짜 위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금융시장의 문제가 절대 아닌 겁니다. 사모대출은 이제 우리 경제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역동적인 심장부에 피를 공급하는 최후의 대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결론은 당장 망할 테니 패닉에 빠져라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경제에 아주 길었던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말은 내일 당장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2008년 위기가 터지기 한 1, 2년 전인 2007년처럼 이제 막 문제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문제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전개될 거라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결국 이 사모대출 문제는 사실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쉬운 돈, 즉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탄인 거죠. 그 시대가 끝나면서 그동안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위험들이 이제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 사모대출은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네, 쉬운 돈의 시대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경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마주하게 될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